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칼로 죽이려 한다 이런 말을 그 정도면 망상 아닌가요? 제가 이상한 얘기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칼로 죽여본다? 누가 죽여본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우리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 그건 그냥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닙니까? 그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그렇게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에 이재명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능도 무능이지만 그의 인성도 바닥이었는데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이재명 대표의 말을 반박하며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이 꺼낸 말은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습니다. 국힘당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3주 만에 밑바닥을 드러내고만 한동훈, 국힘당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확실한 진상의 존재감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데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총선 전략이었을까요? 국힘당을 내분으로 몰고 가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치 초보인 줄 알았지만 이 정도로 엉망진창일 줄은 진심 몰랐습니다. 국힘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느닷없이 국힘당 돌격대장을 자처하며 총선 열세 지역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는데요. 그제는 인천 계양, 어제는 서울 마포를 찾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의 저격수를 지명하듯 대항마를 치켜 세웠습니다. 인천 계양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서울 마포에는 김경률 비대위원을 단상에 불러 세웠는데요. 서울 마포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있습니다. 개딸 민주주의,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랑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자질론단과 부적절한 언행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포울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한 곳이니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라고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김경률 회계사는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평생 싸웠습니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 동지 여러분께 묻는 게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의 김경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입니까? 누가 진짜로 동료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 그 동료 시민의 미래를 위해서 뛸 사람입니까? 제가 그동안 비대위원이기도 하신 김경률에게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한동훈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전국 순회 신년 인사회가 마지막으로 서울 마포구에서 열렸는데요. 마포울 현역 3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운동권 특권 정당의 상징이라며 대항마로 이른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해온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을 소개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공개 지지에 마포울 출마를 준비해온 원외 당협위원장이 분노하며 행사장을 떠났는데요.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선동 국힘당 마포울 당협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어떤 분을 굉장히 선호한다. 이걸 알면서 경선 과정에 들어간다고 하면 일반인 상식에 비춰볼 때 공정한 경선이 되겠다 하겠습니까? 라며 불만을 토로했는데요. 민주당은 이런 식으로 후보를 올리는 게 국힘당의 시스템 공천이냐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회 공천을 발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시스템 공천 도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시스템을 다운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김경률이었을까요? 그건 그간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언급하며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는데요. 김 비대위원은 주가 조작도 문제지만 김건희 씨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게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중을 따지자면 분명히 저는 디올백은 심각한 사건이다.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들의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다라고
이 문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던 그가 돌연 침묵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유독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김건희 리스크를 연일 비판해오던 김경률 비대위원이 느닷없이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4인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말 바꾸기를 시작으로 더 이상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비판 주장은 사라져버렸는데요. 아마도 이게 그 대가가 아닌가 싶은 거죠. 이런 김 비대위원의 입장 변화가 있은 지 며칠 만에 한 위원장이 김경률 띄워주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누가 봐도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특검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대가로 특정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주겠다고 그런 게 아니었나 상상의 나래를 펴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되게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 당장 해야 될 거고. 그 김경률 회계사가 얘기한 김경률 비대위원? 네. 그때 최고위원 회의 때 분위기가 아주 정말 살벌했대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비공개. 왜냐면 제가 황당하고 비대위? 당황했다고. 비대위 회의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특검 막 얘기하는 순간 이제 다른 이제 비대위원들이나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다 이거 뭐지? 이러면서 딴짓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발언을 딱 끝내고 나니까 정말 분위기가 쎄하고 정말 나 다른 말로 돌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거 내가 실수했나? 다음부터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비대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에서도 그날 얘기를 했어요. 저희 방송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김건희 김건희 리스크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이거 여권 인사 중에서 최초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맞다고. 그러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나는 이 얘기 끊임없이 할 겁니다라고 하고 그날 비대위 회의에서 똑같이 얘기했다. 이제 얘기 안 할 거예요. 입 다물 거예요. 얘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니 나 이런 말도 못하게 해? 그럼 이제 사퇴로 가는 거고 계속 얘기할 거면 아니면 가만히 있을 것 같다. 근데 저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얘기를 더 이상 못 할 것 같아요. 김경률. 김경률. 김경률 뭐 얘기한지 알지? 예. 김경률. 지난주에 방송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겼잖아. 더 이상 이겼어? 김건희 리스크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를 끝나지 얘기를 않았어. 하거든요. 내일 얘기할 수도 있잖아. 아직 아니, 2주 됐어요. 어제 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 진짜? 최고위원회 때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뭔 잘못했냐고. 12년 2012년에 사인이었을 때 했던 거 가지고 왜 그러냐고. 왜 특검을 하냐고. 경률이 형. 말도 안 된다고. 경률이 형 실망입니다. 그럴 줄 몰랐어. 김경률의 정의의 잣대는 왜 김건희 앞에서 휘는 거야 도대체. 없다니까 내가 했잖아. 없다니까. 비대위원 딱 권력을 한번 맛보는 순간 과거는 다 사라지는 거야.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가 끝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왜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에 전략 공천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자 버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몇 초씩 순간순간 멍 때리는 버퍼링 걸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기자가 특정 후보 공개 지지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험지에 출마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음이 변할까봐 빨리 발표한 거라는 엉뚱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잔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한동훈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는데요. 왜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에 꼽아넣게 했냐는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버벅댔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듯 보였는데요. 하기사 듣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거죠. 그는 진짜 몹시 당황해 보였습니다. 만약에 경선하시는 거면 이렇게 위원장께서 공개적으로 지지는 포기하는 게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자,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권. 예를 들어서 상대가 정말로 경쟁을 한 관계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기는 경선도 제가 두 가지의 공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정청래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마포는 어차피 정청래 이런 분위기 아니었나요? 그렇지만 오늘부터 상황이 바뀐 것이고 본인이 굉장히 큰 과감한 결단. 김경률 회계사는 우리 당과 10가지 생각을 같이 하는 분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하고도 그렇습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의 철학을 같이 합니다.
세상을 바꿔야 되는 척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모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은 정말 양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를 가고 비례를 간다 하더라도 저희 당은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수용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는 명백하게 져온 그런 이런 험지에서 도전지라고 하죠. 도전하겠다고 이 초반에 나서주시는 것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제가 경선에 공정을 했다? 그렇게 말할 만한 상황은 전후 상황과 이 지역의 상황 그리고 저분을 영입하게 된 과정들을 보시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공천 과정은 공관위가 딴 룰에 따릅니다. 당 안팎의 논란이 일자 한 위원장은 모든 시스템 공천 절차를 거칠 거라면서도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다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게 경선 득표율의 최대 35% 감점을 주겠다는 기준이 발표된 가운데 한 위원장은 4선 이상 중진들을 만났습니다. 불만과 잡음이 나올 거란 우려가 컸지만 별다른 얘기는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는데요. 다만 익명을 요구한 한 중진 의원은 지금 공개적으로 반발하면 페널티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처럼 비칠까봐 불만을 얘기하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사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대로라면 국힘당 해체도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보수개멸, 이게 윤석열의 빅픽처였을지도 모릅니다.